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도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 성탄 연휴 사이에 용산 대통령실의 기류가 거부권 행사 쪽으로, 그러니까 정면 돌파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협상도 불가라는 이 방침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위원장님의 입장과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생각일 뿐이시고요. 그거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직적 당정 관계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대통령과 여당, 여당과 대통령,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 수직적이니 수평적이라는 얘기 나올 부분이 아닌 거죠. 서로 보완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이지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암투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 다만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를 두고 이제 언론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만약에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빼거나 혹은 함께 총선 이후에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언론들이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은 생각일 뿐이고 특검은 총선용 악법 유효하다. 그런데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 방법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제 당정대 어제 이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일단 결정된 사항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입장이고 수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분명하게 입장이 정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도 총선 이후에라도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들이 아마 어제 회의에서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런 어떤 전반적인 당정대의 어떤 논의 내에서 일단은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는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직접적인 이제 정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 특검법 자체가 일단 악법이다. 그다음 독소 조항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우리가 아까 언론에서 해석했듯이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는 이 법이 아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법을 이미 지난 4월 달에 패스트트랙 올릴 때는 이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2월 달 특검, 4월 결과 발표 뭐라든지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의도가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총선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건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어떤 또 이걸 정당이라는 게 또 본인들이 그냥 주장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당은 협상을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만큼 자율성을 가지고 이 정치를 풀어나가는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고 어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에 어느 정도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긴밀히 당과 상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당의 수직적 관계 문제 아니냐 했더니 이건 동반자 관계고 사극에서나 나올 법한 궁중암투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 말과 앞서 특검법 얘기를 설주환 변호사 합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뭐 원칙론적으로 안 된다라는 지금 기류가 있지만은 오늘 한동훈 장관의 어떤 내용에서는 어떤 협상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당과 대응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께서 오늘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고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특검법을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 뭐 이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예.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어떤 국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의결되고 통과된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저는 직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 부분이 곧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많은 국민들께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가 돼야 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지금 여론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심도 그대로 저는 대통령께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예. 당내에 있는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반자 관계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을 그대로 대통령실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저는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28일 그러니까 이틀 뒤로 예정된 국회 처리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하시는 거 관련해서 혹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후보자랑도 논의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원내 법안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 될 거다 이런 관측들 많은데 방금 말씀대로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표님의 전적인 결정이자 책임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원내대표 개인이 지겠다는 뜻입니다. 저를 듣기에 따라서는 이걸 특검법 부담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우지 않고 본인이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서로 자기가 책임지겠다,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게 거기서 끝날 수도 없어요. 또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걸고 넘어지지 않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결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도 정치력을 보이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 아마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따져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는 법리적인 부분인데 지금 민심이 원한다라는 건 너무 두루뭉술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불우이웃 돕기 합시다라고 하면 다 동의하겠죠. 그거 반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법을 만드는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불우이웃에 대해서 판정한다. 이상하네. 민주유공자면은 가산점을 준다. 이상하네. 잠시만요. 변호사 말씀 끊어 진짜 죄송한데 네. 저희 제작진도 지금 그 70% 나오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 대통령 거부권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봐야 되니까. 지난 10일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여론조사가 70% 된다라는 걸 이제 민주당 혹은 일부 이제 민주당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툭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를 특검하자고 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독소 조항이 있고 이게 총선 전후가 총선용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보래 여론조사가 곧바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 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요. 방금 제가 법을 한번 설계해 봤잖아요. 그 디테일에 의해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자는 법이 전혀 다른 법이 돼버려요. 그럼 국민들께서 이거 내가 불우이웃 돕자고 해서 찬성한 그 법이 아닌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국민들에게 깜깜이로 여론조사를 하는 셈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답변이라는 거는 질문이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가 옳습니까?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것보다 독소 조항이 있는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어떻습니까? 이런 분명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독소 조항에 대해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1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그때 내사 종결되고 무혐의로 의견이 계속 올라갔던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2년간 탈탈 털었는데도 안 됐던 거를 총선 앞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10년 전 사건이 지금 석 달 뒤에 하는지 석 달 앞에 하는지 가지고 뭐가 달라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80억짜리 민주당이 선거 캠프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같이 여론조사로 돌리면 분명히 결론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여론조사 가지고서 국민이 원한다라고 하는 건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있지 않을 우려가 있다. 예. 이것을 설득하고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근데 이제 그 특검법 내용 중에 독소 조항을 두고도 민주당 야당에서는 그게 어떻게 독소 조항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당 내부와도 여러 협의를 거친다고 상의를 한다고 하니까 신중한 접근 앞으로 어떻게 좀 밝힐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예고했던 대로 첫 수락연설을 마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잠시 질문을 받았습니다. 걸어가는 와중에 좀 들렸던 목소리 같은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논의 좀 안에서 하셨을까요? 아, 짐을 풀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 만나실 건가요? 야당 대표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론이 안 좋을 텐데요. 특별감찰관이나 여러 가지 카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 이슈에 대해서는 당과 잘 논의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비대위 인선은 좀 어떤 컨셉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들이 좀 주로 이럴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뭐 생물학적 나이라는 거는 열정이라든가 헌신할 자세하고 그렇게 제한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원내 인사보다 이런 국회 내부에 조심하시죠. 있는 원내 인사들 이외에 뭐 바깥에서도 좀 인선을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좋은 분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실 분을 잘 모시기 위해서 잘 생각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인선 결과는 그러면 한 29일 전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뭐 29일 날 이제 상임정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할 거다 이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타임라인이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따로 만나실 계획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주세요. 혹시 범주도 말씀하셨을까요? 비대위원 인선 생각하시는 분 여성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 좋은 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도 도어 스태핑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을 이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과 협의된 내용을 책임 있게 말씀드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십시오. 단지율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마지막은 또 우유 얘기도 하고요. 승합차에 들어가서까지 이제 기자들 취재진한 7, 8개의 질문, 한 10개 가까이 되는 질문들을 받았는데 이현정 의원님. 아까 뭐 이재명 대표도 조만간 만날 것이고 그리고 특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니까 여전히 당과 상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 중에는 7, 8, 9세대,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중심으로 비대위를 짤 거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뭐 제가 많은 대표들을 봤습니다만 바나나 우유를 든 대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 모든 면에서 좀 다른 어떤 그 연출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7, 8, 9세대. 제가 저번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7, 8, 9라고 한다면 그러면 60년, 60세, 70세 이런 분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많은 지지가 사실은 그분들한테서 나오는데 문제는 당의 전면들을 그렇게 젊은 층들만 구성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 본인 자체가 이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젊은 층들을 예전보다는 많이 기용은 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세대라는 게 어떤 특정 세대만의 어떤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국민의 어떤 인구 분포나 등등을 본다면 당연히 지금의 50대, 60대, 70대도 주장할 바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 너무 예를 들어서 편향적인 어떤 주류 이런 것들이 독점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해소를 한다고 해서 모두 이 사람들을 배제한다. 이런 의미하면 오히려 더 반발일 겁니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뭔가 전 연령을 상대로 해서 좀 다양하게 구성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일단 70년대 세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좀 젊은 세대들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브리핑의 새로운 내용까지 저희가 반영해서 뉴스탑10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한동훈 비대위 출범, 공식 출범과 동시에 수락연설에 관련된 여러 메시지와 뒷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